여기 어렸을 적 한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랜만에 돌아가 본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고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마르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제 이름은 두 개인데 오늘은 제 예전 모습을 소개하고자 과거의 이름을 밝히려고 합니다. 일단 제 얼굴만 보면 영락없는 폴란드인이나 동유럽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테지만 제 국적은 한국이고 저는 폴란드어보다 한국어를 훨씬 더 잘할 정도로 속은 완전히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폴란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입양을 오게 되었거든요. 일단 제겐 친부모님의 기억이 거의 없는데 제가 거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셨고 저는 이모의 손에 키워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바르샤바 상황은 정말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자체였고 어린이에 대한 아동 착취도 성행했죠. 그래서 저 또한 노점상을 하시는 이모 밑에서 손님 호객 및 자비를 맡아서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무료 노동력쯤으로 생각하셨고 저는 매번 이모에게 모진 대우만을 받으며 하루 종일 굶으며 일만 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초등학교 출석도 거의 못했고 오랜만에 등교라도 하면 친구들은 저를 거질하며 놀려댔습니다. 심지어 저는 심한 건성까지 앓고 있어서 친구들은 저를 곰팡이라고 부르며 마구잡이로 때리고 괴롭혔죠. 당연히 이모는 상처투성이가 된 저를 무시할 뿐이었고 저는 다친 몸으로 다음날 새벽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모의 폭행과 욕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외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은 학대를 당하는 저를 보고도 그저 모른 척할 뿐이었어요. 제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어른들은 그야말로 단 한 명도 없던 것입니다. 어떤 동양인 아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매우 능숙한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이 아저씨는 이모에게 맨주먹으로 맞고 있는 저를 보더니 맹렬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이거 학대인 거 몰라?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이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도리어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라며 이 동양인 아저씨를 밀어붙일 뿐이었어요. 결국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러다 그날도 어김없이 홀로 노점을 마무리한 뒤 위험한 밤골목길을 통과하는 제게 아저씨가 접근하더군요. 사실 폴란드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아저씨는 이곳 광장 근처를 지나다가 제가 이모에게 맞고 있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남의 아이더라도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제가 이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함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폴란드의 열악한 보육시설은 제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은 곧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만 원한다면 한국에서 보육시설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보다 더한 지옥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고 이 한국인 아저씨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모였어요. 이모는 저를 그저 값싼 인력쯤으로 생각했고 제가 없으면 노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며 당시의 폴란드 물가를 고려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아저씨는 흔쾌히 돈을 지불했고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일단 저는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아저씨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나 기본적인 한국어를 교육받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죠. 아저씨의 부인인 아주머니도 저를 무척이나 잘 대해줬고 특히나 떡볶이와 떡꼬치 등 상상만 해도 군침이 흐를 정도로 맛있는 요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셨어요. 덕분에 기아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던 저는 한국에 와서 살도 포동포동하게 쪘고 건강도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한국에는 외국인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그들의 눈빛이 무척이나 따뜻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폴란드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그러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가끔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 모두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저는 옆집 아주머니의 손에 맡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어찌나 환대를 해주던지 아주머니는 제게 음식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안달이셨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꼭 반찬이나 요리를 만들 때면 먹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양을 만들곤 했는데요.
제가 왜 매번 과하게 음식을 만드는 거냐고 물어보니 한국인 부부는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남이라도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 그래서 이왕 만드는 김에 이웃집에게도 조금씩 나눠줄 생각으로 많은 양의 요리를 만드는 거지. 물론 이웃집에서도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곤 해서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단다.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공동체 문화지. 무척이나 어렸던 저였지만 당시 이 대답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개인주의 문화가 존재하는 유럽에서는 이웃끼리 뭔가를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경계하곤 하거든요. 이웃이 뭔가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문을 걸어 잠그고 남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이웃을 마치 친가족처럼 생각했고 어떤 집은 매번 문조차 제대로 잠그지 않고 거의 항상 문을 열어두는 집도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뭔가 알 수 없는 끈끈한 무언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정말 겪어본 적 없는 천국 같은 나날을 보냈고 따뜻한 한국인들 덕분에 3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어 실력이 꽤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여전히 서툰 척 연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는 순간 저는 부부의 품을 떠나 보육원으로 가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만큼 저는 한국인 부부를 친부모님처럼 생각했고 새로 생긴 가족과는 죽어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한국인 부부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해왔는데요. 사실 자신들은 불임 부부라면서 저만 괜찮다면 자신들의 친딸로서 진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냐고 물어왔거든요. 저는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 올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죠. 또한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보다 어린 학생들과 수업을 들어야 했음에도 한국인 친구들은 나이도 외모도 다른 저를 절대로 차별하는 법이 없었고 덕분에 저는 더욱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의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인프라, 그리고 수준급의 의료 인프라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레 피부 상태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저는 집 바로 앞에 병원이 존재하는 믿기지가 않는 수준의 의료 인프라 수혜를 받을 수 있었고 폴란드에서는 정말 완치를 꿈도 꾸지 못하는 건선을 한국에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이더라도 노동을 하는 게 당연시되었던 폴란드와는 달리 한국인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아이는 존중받을 의무가 있고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사소한 일도 시키지 않으셨는데요. 덕분에 저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다니 폴란드였다면 정말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겠지만 한국은 제게 기적을 선사해 준 것이죠. 그러다 문득 저는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기억밖에 없는 바르샤바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짠한 감정은 감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빠는 이런 제 마음을 귀신같이 눈치채시곤 제게 고향에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건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는 제가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질 것을 고려하시고 절 배려해준 모양이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애증의 존재인 폴란드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저는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줄을 서며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저는 그저 한국 여권 하나로 프리패스였죠. 심지어 제 여권을 확인한 폴란드 입국 심사관은 제게 먼저 BTS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환영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폴란드인들은 한국 화장법과 한국 스타일로 꾸민 저를 보고 국적을 물어오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국인임을 밝히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하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죠. 한국인들도 제 외모를 보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폴란드에서까지 외국인 취급을 당하니 저는 뭔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외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는 폴란드인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바르샤바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굉장한 역체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폴란드의 버스는 아직도 승차표를 타공기로 뚫어서 승차 처리를 하고 카드 결제 기능도 없어서 일일이 동전을 사용하여 버스 요금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금 결제는커녕
스마트워치나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환승까지 가능하기에 저는 마치 22세기의 미래에서 중세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도 여간 까다로웠던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언어 자동 번역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주문을 마칠 수 있지만 폴란드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기계가 전무했고 모든 주문을 사람들이 직접 받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폴란드에서는 관광지의 식당에서조차도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고 폴란드어를 거의 다 까먹어버린 저는 모든 주문을 일일이 번역기를 사용하며 겨우 주문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도 잠시 저는 식당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비스 음료를 받는다거나 추가적인 무료 음식을 받는다거나 하며 환대를 받곤 했는데요. 다른 좌석에도 여러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음에도 오직 제게만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을 보면 폴란드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기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모양이었어요. 폴란드는 한국의 전차나 자주포 등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정말 현실적이지도 않은 수준이었기에 저는 약간의 황당한 감정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옛날에 살던 바르샤바 내의 할렘과 주변에 진입했을 때 저는 폴란드인들의 이러한 한국 사랑의 이유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음침하고 어두운 골목길과 약쟁이 소굴이었던 광장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동네 곳곳에서는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광장에는 케이팝 안무를 따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총격소리로 가득해야 할 이곳에서 어째서 한국 노래와 웃음소리만 연이어 들리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주변의 한 어르신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10년 전, 아니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정부에서조차 버린 곳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졌지. 케이팝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함에 따라 폴란드인들도 케이팝을 듣기 시작했고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케이팝의 가사는 폴란드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지. 그렇게 대로변에 케이팝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취미삼아 케이팝 안무를 따라추는 경우가 많아졌고 점차 약과 성을 사고 파는 무법지대였던 공원이나 광장에서도 케이팝 안무를 추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보통 이곳의 빈민가 사람들은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약물을 접하고 폭력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점점 건전한 케이팝 댄스를 추는 사람들에 의해 무법지대에 있던 위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케이팝 댄스를 추는 사람들이 광장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마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지. 군대와 경찰, 정부조차 이 마을을 구원해주지 못했고 이곳은 양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뒤덮인 버려진 곳이었지만 한국의 문화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었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야. 저는 순간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이제는 얼굴에 희망이 가득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감돌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이곳 마을에서 겪었던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해내기 위해 완전히 달라진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이 마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퍼졌는지 아이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며 저와 대화를 하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요즘 폴란드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경쟁률은 30대 1을 상회할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했는데요. 한국 관련 회사나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폴란드에서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월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애초에 폴란드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을 거의 동경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한국어학과에 진학하려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아이들이 제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건 이유도 이곳 마을의 환경 특성상 한국어로 대화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 까닭인 듯 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도 엄청났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제 삼성 휴대폰을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도 한번 만져봐도 되겠냐며 손을 뻗어댔고 여자아이들은 한국 화장품을 한번 써보는 게 꿈이라며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동경을 내비쳤죠. 그런데 그때 웬 초라한 행색을 한 모녀가 제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가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며 사진을 한 장만 찍어줄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녀는 제 달라진 모습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눈치였지만 저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곰팡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따돌림의 주동자이자 저를 정말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동네의 언니였거든요. 그녀는 그때 그대로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딸 또한 가난을 대물림 받았는지 초라한 차림으로 저를 마치 연예인 보듯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국적 하나만 바뀌었을 뿐 저라는 사람은 전혀 바뀐 게 없음에도 어떻게 사람들은 제게 극과 극의 대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 그녀가 저를 고아라고 멸시했던 눈빛과 현재 그녀의 딸이 저를 바라보는 동경의 눈빛이 겹쳐서 떠오르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허무의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멸시했던 동네 사람들과 방관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를 노예 취급했던 이모까지도 전부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만약 그때 부모님이 저를 외면해버리셨다면, 그리고 한국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들보다도 초라한 차림으로 거짓골을 면치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과거의 기억 속에 고통받을 바엔 차라리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면서 사는 편을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신 부모님과 한국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더욱 널리 알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